사실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보유자분들보다 더 많은 돈을 아파트에 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전세를 살면 안 되는 이유는 전세 사는 사람들만 모른다 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폭락 걱정 없이 저렴하게 좋은 집에 살고 그 돈도 나중에 쉽게 돌려받으니까 괜찮다고들 생각하시는데요. 전세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맨날 그냥 흘려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 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 산다는 거는 불공정한 공동투자를 하는 거랑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투자를 공동으로 돈을 나눠서 하면, 그러니까 동업을 하면 그 동업한 사업체에서 번 돈을 나눠 가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12억 이하 아파트를 전세를 껴서 매수할 경우에 필요한 금액을 설명하는 장표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11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 전세가는 6억이니까 5억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그 5억에 대출까지 받아서 나는 실제로 2.7억만 돈을 넣으면 11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설명을 했던 건데요. 그럼 이 사례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 전세를 살고 계신 이 6억을 넣으신 분이 사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가장 많은 현금을 넣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2.7억에 본인 현금만 넣은 매수자는 이득을 보지만 전세로 들어오신 분은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해요. 공동 투자니까 손실에 있어서도 나눠서 뭔가 고통을 같이 겪냐라고 하면 전세는 그런 부분이 뭐 없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매수한 사람이 이득을 봤을 때는 혼자 이득을 다 가져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불공정한 공동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아파트는 괜찮지만 부실한 빌라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하락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걸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전세에 거주하는 건 불공정한 공동투자에 동의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 막 카드 혜택 놓치고 그래서 작은 손해보고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한 실수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세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숏, 그러니까 반대,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득을 봤을 때 나는 그 이익분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락에 베팅하는 거나 같거든요. 이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전세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전세가는 과거의 매매가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하나를 예시로 가져왔거든요. 뭐 저 빨간 선으로 제가 줄을 하나 그어놨는데 현재의 전세가가 과거로 쳤으면은 사실 이 집을 매수하고도 남는 금액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어떤 집을 매수해서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크게 손해가 날 일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없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로서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보다 더 이런 느낌을 주는 아파트 단지는 많이 있으니까 이거 아실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사실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아파트, 서울 아파트 장기 투자하면 큰 손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뭐 요즘엔 이 정도는 어렵지만 예전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이렇게 붙는 구간들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투자를 시작하셨거나 지금 어떤 경제행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림이겠습니다만 이 시점에 돈을 벌고 있었고
집을 살 수도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과거를 회상해보면 굉장히 배가 아파지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전세를 살았으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내고서 같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요 네모로 표시한 지점에 집을 그냥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전세 비용 당연히 안 들고 실거주를 하니까,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도 크게 떨어진 8억까지 떨어졌던 이력이 있긴 하지만 지금 또 10억이 됐죠. 크게 손해날 일이 없는 장사다, 매수해서 실거주하는 것까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요 예시를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실 더 심해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몇 년 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높게 가져가고 있죠. 종부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봤자 세금만 많이 내니까 이걸 다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지는 정말 오래됐고, 그것이 피크를 찍은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세건 월세건 제공을 할 거잖아요. 근데 다 한 채 사서 실거주를 하면 대체 누가 전세 월세를 주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쩌거나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근데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그러면은 전월세 수요는 확 줄어들거나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전월세 가격이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까 봤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또 전월세 가격이 확 올라서 그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것 같다 라는 전망을 또 드려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큽니다. 거주의 자유도가 하락하는 거. 이 전세가 개념적으로는 거주의 자유도가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2년 만기하면 또 다른 내가 필요한 데 가서 살면 되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자유로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최근에 이슈가 됐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허제 구역이 풀렸다가 31일 만에 다시 지정이 되는, 그것도 확대 지정이 되는 어떤 그런 참사가 있었고, 그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어쩌거나 그 지역의 아파트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해서 거주할 수는 있지만 갭 투자가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 갭 투자가 안 되니까 여기도 이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비용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건데 전면적으로 전월세를 주지 말라고 하는 개념의 제도니까 이게 장기화되면은 내가 거기 필요한데 매매하지 않고는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럼 뭐 누군가 말씀을 하시겠죠. 대체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학군지가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임대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특정 기간에만 아이들을 올려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예산이 부족해서 대치동에 매매를 하기는 어렵고 어쨌거나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학군지를 이제 누리려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려워지게 될 거니까 점점 더 그거 자체가 거주의 자유도를 많이 줄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세가 또 문제가 뭐냐면 계약이 2년 단위예요. 뭐 보통 부동산의 사이클이 7에서 10년이라는 좀 그래도 길이가 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하도 시장을 시장대로 두지 않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서 뭐 집값을 잡고 했다 뭐 이런 짓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시장에 자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 2년이라는 전세 기간은 어떤 많은 변화를 겪을 만한 예전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금은 짧지 않은 기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2년이 애매하게 걸리면 계속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투자 관점에서 실패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당장 하기 어렵다면
전세보다는 월세 형태로 거주를 하시거나, 전세도 뭐 집주인이 그렇게 많이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막 1년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 기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당장 매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챙기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추 부동산 공부 좀 미리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만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또 그런 생각 하시면서 동시에 집값이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막 최근에 그 토어제 얘기 나오면서 뭐 토어제의 뭐 영향으로 그 주변 지역 가격이 막 폭등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에 뭐 부동산 양극화가 생기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들에 감정만 흔들리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 때문에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양극화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서울 내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안 올랐다는 이야기니까, 뭐 그게 당연히 좋은 곳들보다 가격이 오른 속도도 느릴 거고 폭도 작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너무 비싸지 않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거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많이 올랐다고 하는 단지들도 사실 전고점을 돌파한 단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주 싸다고 확답을 낼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는 가격이 싼 상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핫한 지역을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최근에 노도강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하락 거래가 멈출 수 있다는 분위기나 어떤 그런 신호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뭔가 대책을 정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뭐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뭐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하실 만한 저의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설문을 해봐도 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1년이라는 답변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갈아타기를 할 때도 한 달 이내에 했었고, 첫 집을 마련할 때도 결심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이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요점만 잘 챙겨서 이해를 하게 되면 한 달 만에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내 집 마련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유료가 아니라 무료의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고민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등 부탁드리고요. 저는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질에 집중하고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건지만 잘 구분해서, 그리고 나에게 맞는 거, 나에게 적용되는 게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게 뭔지를 파악해서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저는 여전히 시장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심한 마음 잘 달래가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